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 그 시계 우리 아들 거 아니야? 어머니, 제발 들어보세요. 뭘 들어? 평일 낮에 남의 남편 시계를 차고 샤워까지 하고 있는 남자를 뭐라고 설명할 건데?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남자랑 얼마나 만났니? 6개월이요. 우리 아들은 알아? 아니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는데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섰다. 토요일 아침이면 늘 하던 일이었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썰고 냄비에 멸치 육수를 우리고 된장찌개 간을 맞추는 동안 나는 아들 얼굴을 떠올렸다. 대학 때부터 라면만 먹고 살던 녀석이 결혼하고 나서도 제대로 챙겨 먹을 리 없다는 걸 너무 잘 안다. 엄마 안 그래도 되는데. 아들은 늘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안다. 며느리 서연이가 요리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걸. 맞벌이 부부니까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다. 엄마니까. 보냉 가방에 반찬통을 하나씩 챙겨 넣었다. 무생채,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아들이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계란말이까지. 반찬통 뚜껑을 덮을 때마다 이건 월요일 아침에, 이건 수요일 저녁에 하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15평짜리 신혼집이지만 역 근처라 좋다고 아들이 자랑하던 곳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방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무겁다. 하지만 이 무게가 싫지 않았다. 이게 엄마 노릇이니까.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톤이 낮았다. 나 어머니. 아, 잠깐만요. 잠깐이 길었다. 1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렸는데 완전히 열린 게 아니었다. 체인이 걸린 채 문틈만 손바닥 하나 정도 벌어졌다. 어머니, 오늘 좀. 서연이 얼굴이 보였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반찬 좀 가져왔어. 지난주에 가져다 준 것들 다 먹었을 것 같아서. 아, 네. 그냥 거기 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가져갈게요. 거기 놓으라고? 현관 바닥에 놓으라는 말인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을 안 열어줄 거야? 아니, 지금 집안이 좀 어수선해서요. 다음에 오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닫힐 뻔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문틈에 밀어 넣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가게. 5분만. 애는 친정 할머니 집 갔어요. 거짓말이었다. 서연이 눈이 제대로 나를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남자 웃음소리. 내 손이 굳었다. 안에 누가 있어? 아, 그게 회사 동료가 잠깐. 회사 동료? 토요일 오전에? 서연이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붉어진 게 아니라 창백해졌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방을 문틈 사이로 밀어 넣었다. 그럼 이거라도 받아. 무거워서 못 들고 가. 네. 서연이 마지못해 가방을 받아들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현관 안쪽을 힐끗 봤다. 거실 소파 옆 바닥에 놓인 검은색 구두 한 켤레가 보였다. 남자 구두. 250 사이즈쯤 돼 보이는 깔끔하게 닦인 정장 구두. 우리 아들 신발장에는 없던 구두였다. 문이 닫혔다.
나는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7층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아침이었는데 나는 자꾸 손이 떨렸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계단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면서 한 층을 내려왔을 때 위층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미안, 진짜 깜짝 놀랐어. 서연이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섰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새벽부터 만든 반찬들이 지금 그 집 식탁 위에 놓여 있을 것이다. 누가 먹게 될까?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출장이라고 했던가? 아니면 회사에 일이 있다고 했던가? 6층 계단참에 주저앉았다. 손바닥이 텅 비어 있었다. 가방을 넘겨주고 나니 이상하게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새벽부터 2시간 동안 부엌에 서 있던 시간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온 길이 전부 허공에 놓인 것 같았다. 다시 올라가야 하나? 초인종을 눌러야 하나? 아니면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그런데 뭐라고 말하지? 며느리 집에 남자가 있더라? 그게 확실한 것도 아닌데. 구두 한 켤레 봤다고, 남자 웃음소리 들었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30년을 주부로 살아온 여자의 직감 같은 것. 서연이 눈빛, 당황한 표정, 문을 끝까지 열지 않던 그 태도, 전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는데 누르지 못했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오늘 며느리 집에 반찬 갖다 줬어. 손주는 친정 갔다네.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답장은 10분 뒤에 왔다. 네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나한테 존댓말을 쓴 건 또 언제부터였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전부 흐릿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 검은 구두가 떠올랐다. 250 사이즈. 우리 아들은 270이다. 회사 동료라고 했던가. 토요일 오전에 정장 구두를 신고 남의 집 거실에 있을 이유가 뭘까?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빈손으로 돌아온 게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다. 늘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 팔이 붕 뜬 것처럼 어색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왔어? 반찬 잘 전해줬어? 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목이 말랐는데 물이 넘어가지 않았다. 며느리는 뭐래? 바빴대. 바쁘긴. 주말인데 뭐가 바빠?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만약 내가 잘못 본 거라면 그냥 정말로 회사 동료가 잠깐 들렀을 수도 있잖아. 프로젝트 때문에 서류 전달하러 뭐 그런 이유로. 하지만 서연이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그 당황한 눈빛, 체인을 걸어둔 현관문, 나를 끝까지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던 태도.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과의 문자 대화창을 다시 열었다. 오늘 며느리 집에 반찬 갖다 줬어. 손주는 친정 갔다네.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네 엄마 감사합니다. 존댓말. 우리 아들이 언제부터 나한테 존댓말을 썼나? 손가락이 떨렸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화면을 껐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엄마 반찬 잘 먹었어요.
하는 문자라도 왔을 텐데 이번엔 아무 소식이 없었다. 며느리한테도 연락하지 않았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목요일 저녁이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가라앉아 있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 그냥 똑같이. 너는? 저도, 그냥요.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게 느껴졌다. 엄마, 지난주에 우리 집 오셨었죠? 응. 반찬 갖다 줬잖아. 그때 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상한 거? 무슨? 아니, 그냥. 서연이가 좀 이상하게 굴었나 싶어서요. 나는 싱크대를 붙잡았다. 젖은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별로 이상한 건 못 봤는데. 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집에 있었다고? 확실한 것도 아닌데. 엄마, 혹시 서연이한테 전화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요즘 제 전화를 잘 안 받아서요. 너네 부부 싸웠어? 싸운 건 아니고 그냥 좀 서먹해졌어요. 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출장 다녀온 이후로 계속 이래요. 출장? 그날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아들은 출장 중이었던 거다. 집에 없었던 거다. 알았어. 내가 한번 연락해 볼게. 네, 엄마. 감사합니다. 또 존댓말이었다. 전화를 끊었다. 한참을 서 있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야 하나. 뭐라고 말하지? 집에 누가 있었냐고 직접 물어볼까? 결국 전화하지 못했다. 대신 다음 날 금요일 오후 아무 말 없이 며느리 집으로 향했다. 이번엔 반찬을 안 가져갔다. 손에 든 건 작은 크로스백 하나뿐이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다. 평일 낮이니까 서연이는 회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다.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올라갔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들 집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가까이 다가갔다. 수취인은 며느리 이름이었다. 발송인은 남자 이름이었다. 성이 강이었다.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다. 어머니? 서연이었다. 집에 있었다. 오늘 회사 안 가? 재택근무 중이에요. 어머니는 왜? 서연이 시선이 내 발밑에 택배 상자로 향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그거. 이거 누가 보낸 거야? 회사 동료요. 또 회사 동료였다. 성이 강씨? 네. 지난주에 우리 집 왔던 사람? 서연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현관문 쪽으로 한 발 다가갔다. 서연이 문을 막아서려 했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어머니, 지금은 거실이 보였다. 소파 위에 남자 재킷이 걸려 있었다. 식탁 위에는 커피잔 2개. 그리고 안방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샤워를 하고 있었다. 내 시선이 안방 문으로 향했다. 서연이 황급히 내 앞을 가로막았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그게 아니라.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물기 젖은 머리에 집안에 있던 남편 가운을 걸친 남자가 나왔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우리 아들보다 키가 큰 남자였다. 그의 손목에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우리 아들 시계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남자는 안방 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봤다. 서연이는 내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누구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저는 남자가 말을 더듬었다. 서연이가 그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오해? 나는 남자의 손목을 똑바로 쳐다봤다. 은색 시계. 시계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까지 또렷이 기억났다. J, H, L, 정현. 우리 아들 이름이었다. 그 시계 우리 아들 거 아니야?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목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다. 이건 제가... 어머니, 제발 들어보세요. 서연이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섞여 있었다. 뭘 들어? 설명해봐. 평일 낮에 남의 남편 시계를 차고 샤워까지 하고 있는 남자를 뭐라고 설명할 건데? 서연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 위 재킷, 식탁 위 커피잔 2개, 싱크대에 놓인 와인잔. 전부 보였다. 이 집에 내가 모르는 시간들이 쌓여 있었다. 얼마나 됐어? 뭐가요? 이 남자랑 얼마나 만난 거냐고.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한테 묻는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서연아. 6개월이요. 6개월. 반년 동안. 내가 매주 반찬을 싸들고 오는 동안. 아들이 출장 가고 야근하는 동안. 이 집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다. 우리 아들은 알아? 아니요. 손주는 친정에 맡겼어요. 요즘 계속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왜? 뭐가요?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는데.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뭘? 현이 오빠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가고 집에 와도 저랑 대화 안 하고.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 내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났다. 아니, 화가 나는 것보다 허탈했다. 사람은 다 외로워. 남편이 바빠서 대화가 없어서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 그럼 나도 그랬어야 하나. 내 시아버지가 젊었을 때 얼마나 집에 안 들어왔는데. 나도 외로웠어. 그래도 참았어. 가족이니까. 어머니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결혼은 결혼이고 가족은 가족이야. 힘들면 말을 하든가 헤어지든가 해야지. 이렇게 뒤에서 몰래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남자가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옷을 챙겨 나왔다. 정장 바지에 셔츠를 대충 걸쳤다. 손목에 시계를 풀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시계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딸그랑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저 먼저 가볼게요. 서연이가 그를 붙잡으려 했다. 강민호 씨. 미안해, 서연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남자는 현관으로 향했다. 구두를 신고 재킷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다.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남자가 나간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위에 놓인 시계를 집어들었다. 차갑고 무거웠다. 아들 결혼 1주년 때 내가 직접 골라준 시계였다. 백화점에서 2시간을 고민하다가 샀던 기억이 났다. 이거 우리 아들한테 돌려줘야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말할 거야. 전부 다.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발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라고? 뭘 봐줘? 6개월 동안 남편 몰래 바람 피운 걸? 제발. 서연이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내 앞에서 손을 모았다. 한 번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현이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며느리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 3년 전 결혼식 때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들 손을 잡고 행복하다고 말하던 그날.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서연이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시계를 가방 안에 넣었다. 나간다. 어머니. 아들한테 말할지 말지는 생각해 볼게. 그 대신 나는 서연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잘해. 진짜 잘해줘. 안 그러면 그때는 가만 안 둬.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며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늙었다. 주름이 깊었다. 눈가가 축 처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로비로 나섰다.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왔다. 손에 든 가방이 무거웠다. 시계 하나 때문에. 아니, 시계가 아니었다. 이 안에 든 건 우리 가족의 비밀이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하지 못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다.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밥은 먹었어? 아직? 그럼 뭐 좀 해 먹어야지.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다시 TV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안에서 시계를 꺼냈다. 은색 시계. J, H, L. 손가락으로 이니셜을 쓰다듬었다. 아들이 이 시계를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났다. 엄마,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서도 눈은 반짝였었다. 그 시계가 다른 남자 손목에 채워져 있었다. 침대에 앉았다. 시계를 두 손으로 감쌌다. 차가웠다. 아들한테 전화해야 하나. 현아, 사실은 말이야. 뭐라고 말하지? 내 아내가 바람 피웠다고? 6개월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그 남자가 내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그 말을 들은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충격받고 무너지고 아파할 모습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아들 이름을 눌렀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누르지 못했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오늘 며느리 만났어. 둘이 대화 좀 해봐라. 엄마가 보기엔 요즘 너네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라.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 또 존댓말이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옆에 내려놓고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부셨다. 다음 날 토요일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응. 어제 서연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 엄마가 집에 오셨었다고. 근데 서연이가 좀 무례하게 굴었다면서요? 죄송해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아,
그 얘기구나.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회사 일도 힘들고 제가 옆에 없어서 그런가. 아들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를 감싸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현아. 네. 너 서연이랑 요즘 어때? 어떻긴요? 그냥 그래요. 대화는 해? 바빠서 잘 못해요. 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서. 주말에도 가끔 일하러 나가요. 그 시간에 며느리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현아, 결혼 생활이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도 돼. 무슨 말씀이세요? 저 괜찮아요. 그래, 네. 서연이도 좋은 사람이에요. 가끔 피곤해서 예민할 때가 있긴 한데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내를 믿고 있었다.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엄마, 그럼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오늘도 일 좀 해야 해서. 그래. 밥은 먹고 다녀. 네, 편의점에서 사 먹을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남편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아들이? 응. 뭐래? 일한대. 토요일에도 일을 하네. 요즘 젊은 애들 참 힘들다. 남편은 라면을 냄비째 들고 거실로 갔다. TV를 켜고 먹기 시작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을 열고 시계를 꺼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들한테 돌려줘야 하나? 그럼 어떻게 설명하지? 며느리 집에서 가져왔다고? 그럼 왜 거기 있었냐고 물을 텐데. 며느리한테 돌려주고 이거 남편한테 돌려줘라고 할까? 그럼 며느리는 뭐라고 설명하려나? 그냥 버릴까? 아니야, 이건 내가 산 건데. 시계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일주일이 또 지났다. 그 사이 며느리한테서 전화 한 통이 왔다. 어머니. 응. 저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현이 오빠한테 잘할게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 네. 그 사람이랑 완전히 끊었어요.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시계는 어떻게 할 거야? 시계요? 내 남편 시계. 어떻게 돌려줄 건데? 침묵이 흘렀다. 제가 어머니 드릴게요. 제가 새로 살게요. 똑같은 걸로. 그럼 남편한테는 뭐라고 해? 시계 잃어버렸다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다시 사줬다고. 며느리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제발 현이 오빠한테만은.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택배가 왔다. 며느리가 보낸 시계였다. 정말 똑같은 모델이었다. 박스도 새 것이고 비닐 포장까지 그대로였다. 나는 시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봤다. 똑같았다. 이니셜만 없을 뿐. 오래된 시계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새 시계는 박스에 다시 넣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현아, 엄마가 시계 하나 샀는데 내 거랑 똑같은 모델이더라. 너 혹시 시계 또 필요해? 아니면 엄마가 아빠 줄까? 답장이 왔다. 엄마, 저 시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사신 거 제가 써도 돼요? 그래, 가져가. 주말에 우리 집 와. 네,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들이 집에 왔다. 혼자였다. 며느리는 아이 봐야 해서 못 왔어요. 그래. 나는 시계 박스를 건넸다. 여기. 와, 엄마. 이거 비싼 건데. 엄마가 왜 이걸 샀어요?
그냥 아빠 줄까 했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니까 너 줘야지. 아들은 시계를 손목에 차봤다. 딱 맞았다. 감사합니다, 엄마. 또 존댓말이었다. 아들은 커피 한 잔 마시고 갔다. 며느리 집으로 가는 거라고 했다. 문이 닫히고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멀어지는 뒷모습이 작아졌다. 손목에 찬 새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 후로 2달이 지났다. 주말마다 반찬을 싸던 습관은 계속됐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 집에 가지 않았다. 아들이 우리 집으로 왔다. 혼자. 며느리는 바빠서요. 회사 일도 있고 아이도 봐야 하고. 그래. 매번 같은 대화였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은 반찬을 챙겨가면서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했다. 웃으면서. 하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다.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았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저 서연이랑 얘기 좀 했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얘기? 이혼하기로 했어요. 숨이 막혔다. 뭐? 서연이가 먼저 얘기했어요. 자기는 더 이상 저랑 살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떠났대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들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다. 엄마, 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서연이랑 대화를 안 해서? 아니야. 그럼 왜요?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었다. 6개월 전부터였다.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현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 저 어떻게 해요? 아들이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30이 넘은 아들이 엄마한테 울고 있었다. 엄마 집으로 올래? 당분간 여기서 지내. 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아들한테 들었어. 죄송해요. 왜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침묵이 흘렀다. 더 이상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말한 거야? 그 남자 얘기? 아니요. 그건 말 안 했어요. 그냥 마음이 떠났다고만 했어요. 그게 더 비겁한 거 아니야? 알아요. 근데 어머니, 진실을 말하는 게 현이 오빠한테 더 큰 상처일 것 같아서요. 며느리 목소리는 차분했다. 울지 않았다. 손주는 어떻게 할 건데? 제가 키울게요. 현이 오빠는 주말에 만나고. 그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좋은 시어머니셨는데. 과거형이었다. 나도 미안하다. 네. 내가 힘들 때 몰라줘서. 우리 아들이 너한테 못해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하다. 엄마로서.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캐리어 하나랑 박스 2개가 전부였다. 옛날 내 방 그대로 있어. 거기서 지내. 네, 엄마.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계란말이도 부쳤다. 저녁 식사 때 아들이 밥을 먹다가 말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제가 서연이한테 잘 못해줬나 봐요.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아세요? 엄마니까.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엄마,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 아직 젊잖아. 그런가요? 그럼. 인생은 길어.
아들이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시계를 꺼냈다. J, H, L 이니셜이 새겨진 며느리 집에서 가져온 그 시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시계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이제는 볼 일이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저 회사 갔다 올게요. 그래. 저녁은 집에서 먹고. 네.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려다 멈춰섰다. 엄마. 응? 사랑해요. 30년을 키웠는데 아들한테 그 말을 들은 게 언제였나? 나도 사랑한다. 아들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섰다. 아들이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출근하는 뒷모습.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토요일이 되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섰다. 도마 위에서 물을 썰고 냄비에 멸치 육수를 우렸다. 된장찌개 간을 맞추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보냉 가방에 반찬통을 하나씩 챙겨 넣었다. 이번엔 며느리 집이 아니라 우리 집 냉장고에 넣을 반찬들이었다. 아들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엄마, 또 새벽부터 요리하셨어요? 응. 반찬 많이 해놨으니까 골라 먹어. 엄마가 해주시는 거 먹으면 돼요. 그래도 골라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해놨어. 아들이 냉장고를 열어봤다. 반찬통이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많아야지. 엄마 음식 먹고 힘내야지. 아들이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엄마, 오늘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밥이라도 사드릴게요. 그래. 어디로? 엄마가 좋아하시는 데 가요. 그럼 된장찌개 맛있는 데 가자. 또 된장찌개예요? 엄마는 그게 제일 맛있어. 알겠습니다. 아들이 또 존댓말을 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서먹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외출 준비를 하면서 나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늙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가방을 챙겼다. 지갑, 휴대전화, 손수건. 가벼웠다. 예전에는 항상 무거운 반찬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 작은 가방만 들면 됐다. 가벼웠다. 아들과 함께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 밖으로 나서니 바람이 불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었다. 엄마, 손 잡아드릴까요? 그래.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우리는 골목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손에 든 가방이 가벼웠다. 반찬도, 시계도, 비밀도 들어있지 않은 가방. 그렇게 가을 햇살 아래를 걸어가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겠다고.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